김찬수가 어디로 전화를 받고 압력을 넣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찬수 소장은 제 직속 상관이었고 예. 이 세관여울 마약 사건을 처음부터 저랑 호흡을 맞춰가면서 같이 수사를 했던 동료이자 제 직속 상관이었어요. 예. 저를 나중에 이제 배신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소환 상태에 있을 때 인천 세관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에서 여러 차례 침투를 합니다. 아. 그 전에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예. 동남아에 미얀마, 태국 네, 쪽에 라오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쪽에 각 국에서 거기가 마약 재배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직접 공항을 통해 들어오거나 남미 쪽 마약이 들어왔는데 예. 예, 제가 수사할 당시에는 그런 쪽 마약이 다 죽어버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는 마약이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들어왔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 왜 말레이시아일까요? 그걸 추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2월 5일 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발견하고 덮어버렸는데 예, 덮어버린 부장검사를 진급을 시켜요. 차장검사로. 아하. 2월 27일 날 말레이시아 조직 3명을 검거하고 2월 27일 당일 필로폰 메고 온 것만 기소하고 이 나머지 수사를 전부 덮어버린 부장검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또 바로 차장검사로 승진을 시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수사할 때는 몰랐어요. 비밀이었어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꼼꼼하게 덮어버렸기 때문에 중국인 여성 한 명이 필로폰 투약자라고 자수를 하러 왔어요. 영등포 경찰서로. 근데 내가 필로폰을 끊고 싶은데 나한테 필로폰을 유통했던 사람, 판매했던 조직원 2명이 협박을 하고 괴롭힌다.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있다. 도와달라. 이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안전을 좀 지켜야 되겠다. 위급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수사했던 사건은 23년 4월, 6월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말레이시아 마약이 들어온 75kg를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 수사를 하던 중에 나무도마 수사까지 병행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 나무도마를 수사를 하면서 그 유통량을 살펴보니까 130kg가 좀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 수사를 하고 있던 중에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세관에서 우리를 인솔해서 빼내줬다. 사진까지 주고받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을 담보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김찬수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일단 브리핑을 가자.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9월 20일 날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23년 9월 20일 날. 예. 이때 김찬수 경찰서장이 9월 20일 날 전화해서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 이러면서 막은 거예요. 그 오전에 이제 회의하면서 마약 과장, 외사 과장한테 백혜련 수사팀 확실히 챙기라고 특별한 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후부터 이 실체를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용산에서 대통령 내외가 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경찰청장 수준에서 생각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봐주려고 하거나 개입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오후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을 보고 덮은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운영되었던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이 아니고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조직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죠. 인천세관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사경입니다. 특사경은 업무가 특정이 돼 있고요. 또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특정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천세관 특사경은 심우정지검장이 임명해요. 심우정지검장의 지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송경호 지검장의 지시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인천지검 사건이
대검 컨트롤타워를 통해 가지고 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건이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겼다고 표현하는 거고, 인천세관 이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송경호의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고 딸려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얘들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은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의 그 압력에 굴복해서 김해에 내려가서 3명을 검거해 왔는데 2월 27일 그 검거된 그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를 붙이고 싶었어요. 다른 사건은 비밀에 붙이고 싶었는데 우칭저만큼은 부두목만큼은 얘는 밖에 나가서 떠들 것 같았어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미 약속이 돼서 한국에 계속 들어왔는데 부두목을 검거했잖아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검거를 해버렸잖아요. 계속 부인해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기소 붙일 때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증거를 쓴 겁니다. 우칭저 수첩을 증거로 썼고 그 다음에 인천세관이 작성한 공범자 동향보고 12명을 그 보고서를 증거로 쓴 거예요. 그걸 안 썼으면 2월 27일 사건으로 그렇게 종결됐을 거고 제가 그 흐름을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냥 인천지검에서 이렇게 한번 사건하고 2월 27일 날 이 사건도 한번 했네. 예. 이게 사건 했는 게 이게 많이 봐줬고 문제가 많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목숨 걸고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2월 5일 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 되는데 제가 더 대담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대담해졌냐면 2월 5일 날 검거된 게 우연이잖아요. 그 관세청 새내기 여직원이 전자통관 시스템 들여다보니까 자꾸 누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것을 지운단 말이에요. 12명을 그 당일 확인을 해가지고 알림이에 등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알림이도 이 관세청도 알림이에 등재를 하려면 이거 불법인데 옛날에 가끔 사용했던 그런 수법이라고 해요. 알림이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정보 분석가의 공문을 보내가지고 나한테만 알려줘 그거예요. 다른 사람 못 보게 해. 그러면 백혜롱 경정이 만약에 앵커님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앵커님이 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면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저 위에는 이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 덮어줬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뭐 실수로 마약 사건이 아니고 이러다가 검찰이 끝장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김해에 내려와서 그 작업을 하면서 심우정을 매겼단 말이죠. 그게 김건희 씨, 윤석열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한동훈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때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4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2월 27일 검거했던 사람들을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이 이제 확실시 될 때 자신이 붙었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언론에 그 장소가 국회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와서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죠. 저희 정부가 책임지겠다. 예. 악소리 날 때까지 처벌하겠다. 예. 이원석과 한동훈이 수사팀을 직접 해체하는 모습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보여주면서 형님, 저는 형님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을 해도 안전한 놈입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약 수사팀을 해체한 게 아니냐라는 이 어떤 관계는 좀 성립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 무마를 위한 인사가 전격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라면 뭐가 남습니까? 돈이 남겠죠. 근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모든 국민들 드라마 작가 만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나쁜 짓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거, 수익이 제일 높은 건 역시 마약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택도 없다.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은 상식적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 보내놓고 무인기가 북한에 떨어지니까 좋아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과의 결별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2023년 12월 달에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공천 문제 때문에 갈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선물로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인사 문제가 어떤 게냐 말씀하셨던 그 김찬수가 영등포 경찰서장을 하다가 2024년 2월 달에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발령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인물이 있더라고요. 서울경찰청 그 당시 수사부장이었던 김봉식. 예. 이 사람이 경무관이었는데 딱 몇 개월, 1년 만에 2계급 승진을 팍팍팍 합니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을 해요. 예. 그 다음에 가서 말 못할 사생활이 있더라 얘기했던 사람이 그렇죠. 김봉식이라는 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 당시에 있었던 국가수사본부 마약계장 같은 경우도 총경으로 승진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강상문 형사과장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 문말을 위한 인사가 전격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영전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우연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지금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뿐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남부지검 특수부 검사들도 다 쫓겨났어요. 그때 마약 검사를 담당했던 조혁, 김지훈 검사가 쫓겨나고 부장검사 이진동, 차장검사 허정도 날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사를 하려면 그 수준이 어디까지일 거냐라고 따져보면 진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면 이 정도의 조율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극적인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이 벌어진 게 사실이라면 뭐가 남습니까? 돈이 남겠죠. 근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문제겠죠. 아니,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다 수사무마해주고 다 인사조치해가지고 다 모든 문제가 없게 만들었다면 남아있는 하나는 뭘까? 그 마약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이 수사는 마약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어디로 갔는가의 수사가 핵심적인 거다. 그렇죠. 뭐 지금 얘기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약간은 뭐 사이드인 것 같긴 합니다만 본류의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자금 추적을 해보면 네. 그렇죠. 첨언을 좀 하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백혜룡 경정이 윗선의 무마를 이겨내고 어쨌든 해당 뭐 하지 말라는 표현을 빼놓고 브리핑을 일단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브리핑을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0월에 브리핑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남부지검 아까 말씀하신 수사팀 날아가고 경찰 수사팀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해체를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그런 조치를 했다라는 그 백혜룡 경정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 올라간 게 12월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백혜룡 경정의 주장대로 대검과 소검의 어떤 갈등 국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원석과 한동훈이 수사팀을 직접 해체하는 모습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보여주면서 형님 저는 형님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을 해도 안전한 놈입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약 수사팀을 해체한 게 아니냐라는 이 어떤 관계는 좀 성립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신우님, 이제 알겠네요. 내란 당시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단순히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아끼던 한동훈이를 죽인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마약에 관해서 발을 뺀 한동훈의 입이 두려웠던 윤석열과 김건희가 영원히 그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한동훈을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겠다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 드라마 작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혜룡 경정은 지금 이 좁은 구멍 자기가 수사했던 그 부분 쪽으로 보니까 그렇게 잘못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것 저는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마약은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사형이죠. 뭐 갖고 모르고 들어와도 사형이에요. 되게 마약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뭐 이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한테 같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우리 박영식 앵커 좀 어리숙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내가 1등석을 태워줄 테니까 이거 좀 갖다가 그 공항에 나와 있으면 누구 있으니까 좀 전해줄래요? 그러면은 할 거 아니에요. 1등석이요. 땡큐. 거기에다가 내가 1,000불 더 줘. 1,000불. 네. 그러면 하나 더 주세요. 2개 갖다 줄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땡큐. 1,000불이 나네 그냥.
그래서 백혜령 경정은 내란을 일으킨 것도 이것 때문일까라고 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사건도 있었고 공천 개입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 이미 알려진 사안이었고 한동훈 소금에서 약점을 쥐고 있어서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행을 착수하게 된 그 시점이 이 소금과 대금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부터 착수가 됐다. 그때부터 군인들과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먹었을 때 24년 9월쯤 됐을 때는 아예 충암고 라인으로 뭐 김영용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교체를 하고 각 사령관들을 핵심 멤버로 군인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군인들 실무자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24년 뭐 8월 뭐 이때부터 민주당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상계엄 하려고 그런다, 내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걸 한동훈과 국민의힘에서 몰랐겠냐고요. 다 알고 있었죠. 김정국 원장님, 이제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보는데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일단 내란 문제와 연동되는 문제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건 아니고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떤 형태로든지 5년만 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봉식 서울청장이 얘기했던 사생활이 뭘까? 이 고민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김봉식이 얘기했던 사생활이 뭘까? 그러면 김봉식이라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소위 권력에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 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뭘까? 본인이 여기에 관련됐으니까 승진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추정해보면 1년 동안 2계단이나 승진을 한 거였고 결론적으로 서울 경찰청장까지 된 거니까 본인이 이 부분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윤석열이 그 경찰청장보다 김봉식을 훨씬 더 신뢰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뢰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잘 놀아줬었다기보다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마약 건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백혜령 경정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건도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건 아는 사람이 계속 넓어진다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냥 자기들이 해먹으려고 했었던 건데 사건이 백경정 때문에 위로 툭 튀어 올라왔고 이걸 막기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권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은 약화되니까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내부 고갈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엔 뭐 명태균 게이트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건도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도 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쁜 짓을 하면 돈은 벌 수 있죠. 이제 범죄 수익이겠습니다만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나쁜 짓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거, 수익이 제일 높은 건 역시 마약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그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마약상 중에 그 콜롬비아의 네, 시카리오.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그 1980년대에 그냥 왕성하게 활약했던 마약 거대 상이 있는데 남미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코카 나무가 많습니다. 남미에. 근데 그 코카 잎을 따서 그걸 찌고 말리고 이제 조금 그 제조를 하면 그게 코카인이 되는 거예요. 코카나무 잎으로 만들거든요. 코카인을. 근데 그게 이제 필로폰보다 훨씬 세고 마약 성분이 더 세고 그래서 고가예요. 가격이 비싸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는데 파블로가 여기가 돈을 어느 정도로 많이 벌었냐면 처음에는 보통 이 범죄 수익은 계좌에 못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100 그 지폐로
막 동굴 같은 데다가 쌓아놔요. 근데 너무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현찰로 이거를 어디 묻어놓을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100달러도 양이 너무 많아서 예.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다이아몬드로 다 바꿉니다. 다이아몬드는 워낙 요만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상자에 담아서 숨겨놓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동굴 같은 데다가 쌓아놓고 동굴을 막아버리고는 그 작업을 했던 인물들을 다 죽여버려요. 박영시 앵커님, 예. 콜롬비아 가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했는데 누구 집에서 지금 뭐 수십억 원의 현찰 더미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마약 사업이 커지면요. 들어오는 돈을 현찰을 감당을 못해요. 부피가 너무 많아갖고. 그러면 다이아몬드로 사과상자 하나 줘도 뭐. 그럼 그냥 에르메스에 들고 다니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방에다가. 진짜. 자, 만약에 정말 이제 이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이라고 친다면 이거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일단 그것 때문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갈라졌고 그것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는가 이것은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세관이 연루가 되고 공항에 나와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눈 감아주는 상황에서 범죄가 벌어졌고 그것을 분명히 조절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이게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마약 사건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할 텐데 지금 3대 특검이 가동되고 있지만 이 마약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은 겨우 지금 김건희 특검에 보면요. 김건희 특검이 16가지 사건 수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6번이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로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병로 이름이 딱 나오는 거지. 김건희와 윤석열이 마약 사업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데 김유정 의원님 이거 특검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특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특검까지를 새롭게 발족시키는 게 여의치가 않다면 특검하면서 인지된 부분 인지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호, 조병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이 마약까지 확대시켜 나가야죠.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제 이 부분은 특별히 상설특검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진척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백혜련 경정 얘기 듣고 우리가 이 보도가 되면서부터 저희도 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진척된 수사가 필요하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를 인지수사 차원에서 좀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특검을 만드는 이유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마약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덮었던 놈이 심우정이란 말이에요. 인천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심우정 물러나고 검찰이 싹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검찰의 수사에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임은정 동부지검장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그때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의지를 비치긴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인천 세관 마약 외압 수사 염두에 둔 인사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 건물을 쓴다 뿐이지 약간 별도의 수사단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백혜령 경장님이나 박정훈 대령님은 같은 내부 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보았던 사이라서요. 그런 내부 고발자의 애환과 의심과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보고 싶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동부지검에 꾸려진 대검 합수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그분이라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저도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공수처에 갔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던
봐주기 수사, 뭐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당해야 될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천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동부지검에서도 뭐 김용남 의원님, 예. 검찰은 인지하면 뭐 관할 이런 거 상관은 없죠? 아니요, 그 수사 관할은 좀 따지긴 따지는데, 예. 그 경우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약 사건 같으면 사실은 대부분 구속을 시키잖아요. 그 잡아와서 구속시키면 관할이 생겨요. 왜냐면 자기 그 관내에 구치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구속을 시키면 범죄자가 그 관할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관할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세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꼭 인천지검이 관할이다 이런 건 아닌 그건 거죠? 아니죠. 예. 네. 그러면 동부지검에서도 만약에 그 관련된 수사를 한다면 할 수는 있는 할수 겁니까? 있죠. 예.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응원을 한번 해보고, 우리는 특검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죠. 매일 새롭게님, 우리의 이채양명주가 빛을 발한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마약 사업도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 파헤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확실하게 밝힐 수 있기를 빕니다. 이은주님, 어제 인터뷰는 정말 의미 있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떠돌던 얘기였지만 어제 백경정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은 거라서 더 놀라웠어요. 진실을 밝히는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어제 방송 들으면서 권력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몸서리쳤습니다. 휘리릭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윤석열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다면 우리 가족 정치 개몽된 겁니다. 김건희, 최은순 어디 하나 안 얽혀 있는 곳이 없는데, 최은순은 요양원 14억 4천만 원 토해내기 싫다고 대형 로펌 압수해오 불복 소송한다고 하는데, 그 돈은 또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그 로펌도 국민들이 들여다봐야지 편들게 따로 있지 속이 천불나지만 결국엔 다 감방에서 징역 살 거라고 믿습니다. 트로트 커피숍 음치 CMB. 트로트 커피숍인데 음치세요? 슈퍼챗 보내셨는데, 주진우한테 물어보세요. 장롱 속에 재워놓았다고 얘기하는데 국힘당에서 잘 우긴데 무슨 말씀이시죠? 주진우한테 돈 어디다 숨겨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가 이런 거 물어보라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김희석 총리 후보자 쟁여뒀다고 청문회 때 막 쟁여뒀다고 장롱에 뭐 그랬잖아요. 6억이 있다 어쨌다 예. 얘기했는데 지금은 수십억 단위의 돈다발이 전 행안부 장관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떠들어 봐라지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좀 제대로 한번 좀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에 아니, 어느 정도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걸 뭐 좀 지지고 볶아하지, 대통령 자리에 있는 놈이 마약 사업을 했다. 나라도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1년 전만 해도 택도 없다.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은 상식적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 보내놓고 무인기가 북한에 떨어지니까 좋아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상식의 연속이니까 참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 더 골 때리는 건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마약을 팔았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인천지검장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진짜 이거 거의 대놓고 장사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한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 희대의 일이 그 들썩였지만 잠깐 그 이후에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꾹꾹 눌러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사는 뭐 검찰이 하면 되겠지 아니면 경찰이 하면 되겠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건 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람들이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진짜 명백하게 탈탈 털어서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좀 내부에서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세 개의 특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민생 회복도 어려운 상황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갖다 좀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만약에 특검에서 소위 이 인지된 사건의 내용들이 명백하다면 저는 당연히 예를 들어 특검을 통해서 이건 수사가 돼야 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저는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30일 만에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솔직하고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도 굉장히 그 자유롭게 질문하는 형식이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신 걸로 알고요. 그 올해 3월에 이제 그 아까 김유정 의원이 잘 짚어주신 게 인천세관 수사 무마 사건의 경우에는 상설특검을 임명하기로 이미 국회 차원의 본회의를 통과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당선 직후에 상설특검 임명하겠다고 공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요게 이제 공론화가 좀 덜 됐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어제 특별감찰관을 심지어 대통령실에 임명한다고 하셨잖아요. 무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지금 아주 지금 거의 한 10년 만에 임명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챙기시는 분이니까 저는 아마도 상설특검 곧 임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 설마 했지만 이게 우연히 너무 자주 일어나면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저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에 내려가서 산에서 술 처마시고 잠잔 경찰청장을 봐줬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윤희근 청장 임기 잘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M은 용산 서장 한 사람만 저렇게 지금 했는데 뭘까? 아무리 자기 철학 같은 소리, 철학도 없는 자가.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생각도 들었어요. 다 이 동지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그 브리핑을 막고 막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던 것이. 그러면 윤희근 청장 동원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윤희근이 채권자가 된 거죠. 윤석열한테. 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수 틀리면 못 자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디다. 그러니까 다 카르텔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서로 엮이고 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끈끈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지금 말 못하고 있다가 백혜련 경정이 이걸 터뜨리고 고발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다들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마약 사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이철규 의원 아들 며느리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전쟁이야라고 선포해놓고 뒤에서 마약을 팔았다면 이거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내란보다 더 큰 사건 같아요. 저는 이건 완전히 이 마약 이 범죄는 완전 인권에 대한 말살인데 거의 버금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란 사건하고 이런 일을 버젓이 해놓고 대통령이란 자와 그 권력의 측근들이 만약에 함께 이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서로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승진시켜주고 이렇게 했다면 이건 정말 내란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이제 막 증언들이 하나씩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제 KBS 뉴스 보니까 이 모씨가 내가 몇십억 벌어줬다고 이제 증언도 막 나오고 그래요. 다 드러나지요. 다 드러나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 짓이 있고 권력이 기울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또 다 입으로 다 토설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인지되면 또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누가 뿌렸습니까? 윤건이가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자기들이. 자, 이제 2부에서는 특검이 3부 토건으로 스타트 끄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좀 짚어보고, 김건희 발 사이즈가 250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다뤄보고, 이상민이 현금 다발 이런 내용,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지요.
자,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참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소개할 때마다 완판인데 오늘까지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주문해 주시면 오늘 발송해 드릴 수 있고 내일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들 많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종욱 원장님이 아주 먹으면서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오늘 제가 백운기 정어리 TV 구독자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백운기 앵커님에게 대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김종욱 원장님한테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오늘 패널들과 함께 먹어보려고 합니다. 잡힐 때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생참치니까 정말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오늘 패널분들과 정치 1번지 사상 처음으로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매 금요일마다 이렇게 깐죽거릴 가능성이 너무한데. 계속 하세요. 자, 그러면 정어리몰 광고 나가는 동안에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는 왜 간장 안 줘요? 지금 저 패널들 앞에 이렇게 생참치 차려드렸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김유정 의원님이 술을 안 주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거의 근데 세상에. 약간 쇠고기 김 의원님은 같은. 좀 더 많이 드린 것 그럼 같습니다. 진짜 많은데 약간 소고기 같은 느낌? 진짜 소고기 아, 일단 같아. 맛있어요. 생고기 같은 먹었는데 느낌이에요. 야, 진짜 여기 진짜 소주만 맛있어요? 있으면 대박인데. 천천히 드세요. 근데 이게 잘 먹겠습니다.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냉동 참치하고 달라요. 다르죠. 예, 이 생참치는 또 우리 또 김 의원님 참치 좀 아시죠? 아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삼겹살이 맛있지만 냉동 삼겹살보다는 냉장이 훨씬 맛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음식물이라는 게 냉동하는 순간에 이게 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맛이 덜한데 참치도 냉동했다가 해동한 것보다는 아예 안 얼렸던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냉동을 그동안 계속 먹었냐? 남태평양 먼 바다 나가서 잡기 때문에 그렇죠. 냉동을 안 하면 안 상하고 갖고 들어올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급냉을 했다가 그걸 먹기 전에 녹여서 먹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냉장은 당연히 냉동보다 훨씬 맛있죠. PD님 저는 그림의 떡이 올시다. 젓가락이 없어요. 제가 이 생참치 한번 와 맛있다. 먹어본 적은 있어요. 사이판에. 그렇죠. 네. 그때는 생참치 먹을 수 있는데 박영식 앵커님 숨 좀 쉬면서 드십시다. 진짜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괜찮죠? 네. 왜 진짜 맛있냐면 제가 참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참치를 안 먹는데 이건 정말 맛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소고기 같은. 소고기 같아요, 진짜. 소고기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와, 너무 이 맛있다. 귀한 걸. 김종욱 박사님 감사합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먹고 있으니까. 당분간 방송은 저 빼고 세 분이 하세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이렇게 한 번씩 좀 드시면서 좋은 참치. 정필성님, 정어리 백 대표님과 참치로 오찬 회동하시네요. 예, 우리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 121분 기자회견했는데
그 5당 대표하고 오찬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약속 없었으면 더 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아마. 네, 그냥 갑시다 그랬으면 그냥 갑시다 네. 더 합시다 뭐 이렇게 약속이 했을 것 있어서 같습니다. 그나마 저기 했는데 드시면서 어제 기자회견 박영식 앵커님 기자 출신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사회 먹어요. 일단 대통령의 여유가 느껴졌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모든 답변에서 자신감이 있었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여유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또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30일 만에 어떤 성과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대단한 성과 지금 이미 코스피도 연착륙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서 대통령이 국정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나중에 또 타운홀 미팅 형태로 기자회견을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고 30일 만에 한 기자회견이 사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너무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여기에 성과만 더해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더 좋은 평가를 앞으로 받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얼마나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좋았던 거는 풀뿌리 언론들을 화면 뒤에 배치를 해서 옥천신문이라든지 그래요. 이제 이런 언론들까지도 질문 기회를 주고 그 질문마저도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다 보니까 각자 성격에 맞게 질문을 잘했다고 보고요. 윤석열과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윤석열은 자신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의 질문을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입 아프다 그만하자. 알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쵸? 아니 윤석열이가 그렇죠. 저한테 그러신 줄 알고. 그래서 MBC 질문 받지도 않고 들어오긴 했는데 질문 기회를 안 줬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목을 해서 채널A 기자한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다르다. 이 사람은 다르고 자신감이 있고 예. 국민들에게도 좀 설명이 길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저는 취지와 맥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영식 앵커님이 또 다른 분들 맛있게 드시라고 혼자서 길게 이야기해주는 그 헌신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그동안에 저도 한두 점 먹었는데 근데 김유정 의원님 어제 저는 좀 그게 아쉬웠어요. MBC 예. 그 전에 윤석열 때는 아예 질문을 기회를 안 줘서 못해. 어제는 또 추첨해서 떨어져서 못해. 그래서 뽑기에서 떨어진 것도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럴 때 그냥 한번 좀 그동안에 당했으니까 오늘 MBC 한번 줍시다. 이래도 괜찮았을 것 같던데. 맞아요.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통신사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시켰잖아요. 연합뉴스도. 근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MBC 좀 서운했을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우리가 뽑기 운마저 없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목말라 했던 그런 장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좋았고 추첨하는데 뽑기 한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명함 막 몇 장씩 더 넣었다고 하는 것도 재밌는 거였고 윤석열 기자회견 할 때 외신 기자 얘기하는데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굉장히 연습해가지고 한국말로 질문했는데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났는데요.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건 이제 공직자들 인사 문제, 로봇 태권브이 얘기했던 거. 참 좋았어요. 로봇 태권브이는 우리가 이제 국회 동그란 돔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돔에서 쫙 돔이 열고 열리면서 나온다. 태권브이가 실제로 그런 걸로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나타나서 이제 한다고 네. 그런 썰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제 태권브 얘기를 하면서 누가 운전대에 앉느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고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비유들도 참 좋았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많이 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조금 위험하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격이 더 파격적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참 좋았어요. 꼭 나 좋아서 찍었다기보다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 태권브이도 그렇고. 저는 그 대목이요. 예. 지금 의료 갈등 예. 문제 질문했을 때 솔직히 내가 이거 제일 자신 없는 정책이다. 이 얘기 하는데 굉장히 전 진솔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불신이 조금씩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진솔하게 들렸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 장관이 빨리 전문가니까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다 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했다는 것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00명 증원 이건 누구도 이해 못하는 비상식적인 거였고 그렇죠. 본인도 제 생각에는 왜 2,000명이 늘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정말 진솔하게 답변하고 대통령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테리공구님 광어 1kg에 4만 원 주고 횟도 500g 잘 안 나오는데 생참치 500g 4만 원이면 정말 저렴하죠. 그렇죠. 생참치인데. 김종 원장님 몇 점 남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먹었나요? 너무 맛있어. 지금 아니, 속도가 제일 빠르세요. 네. 오늘 점심 이걸로 해결하세요. 사실 네. 다른 분들은 김종우 원장님한테 감사해야죠. 아니 아닙니다. 앵커님이 다 해주신 건데요. 근데 김종우 원장님이 징징 울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징징거리 뭐라도 나온다. 징징만 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어제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헌법주의자구나.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에게 설명해야 된다. 그것도 솔직하게 설명해야 된다. 아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되는 건 된다고 얘기하고 이제 옛날에 공자가 말씀하셨던 건데 제자가 물어보니까 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식은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국민들이 거기에 힘도 줄 것이고 아는 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어제는 본인이 잘 아는 부분들은 그렇게 설명한 것 같고 본인이 어렵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인정한 측면들이 있어서 어제 매우 솔직하고 직진의 대화를 나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30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지지율이 좋더라도 아니 본인의 지지율이 나쁘더라도 언제라도 국민들과 함께 어려운 일은 국민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잘 되는 일은 칭찬해달라고 좀 국민들한테 말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나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구나. 우리도 국정의 일주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치적 효능감을 좀 더 많이 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우리가 그 하나의 단초를 발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어제 참 매우 기분 좋게 들었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여야 반응을 보면서 참 국민의힘은 머리가 나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어제 취임 30일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대변인도 머리가 나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칭찬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비판을 하려면 말만 그러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트집을 잡냐면 30일 동안 뭐 한 게 있다고 자화자찬이냐. 아니 다른 대통령 100일 만에 하고 심지어 박근혜 때는 1년 만에 하고 그랬는데 30일 만에 한 것을 트집을 잡을 게 뭐 있어요. 일찍 한 것 참 잘했는데 앞으로 쇼만 하지 말고 계속 그러면 그렇게 30일 단위로 해라라든지 뭐 실천에 옮겨라라든지 이래야지. 아니 김용남 의원님 옛날에 거기 계셨지만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나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제가 이제 국힘 입장에서 논평을 낸다고 하면 뭐 수고하셨다고 하고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특히 특별감찰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 마지막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이후에 다 임명을 회피해 왔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거 완전히 그 이른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 감시조를 자기 옆에다가 두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일단 환영의 논평을 내고 대신 국회에서 추천할 때 야당 몫으로 달라. 여당에서 추천하면 또 비슷한 사람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으니 의석수와 상관없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추천권은 야당 몫으로 해달라고
못을 박았을 거야. 그리고 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지금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어마어마한 결단이거든요. 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거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정말 큰 덩어리를 떼어주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근데 물론 그냥은 안 돼요. 이거는 그 우리 헌법 개정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라서, 그러면 헌법 개정에 착수하자. 아유, 이게 보면 줘도 못 먹어, 정말. 이거 생참치를 주면 뭐 하냐고. 먹을 줄 모르는데. 네, 국민의힘의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저는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한테 지난 한 달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 음절을 얘기했는데 변전충. 변전충? 예. 인사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 변호사다. 아. 예. 그리고 전과자다. 어허. 이해 충돌이 다 아.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의 이해 충돌이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정치인들이 뭐 어떤 세 글자를 해가지고 사람 이름 뭐 고소영, 서오남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딱 들으면 알아들을 만한 좀 줄임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벌레 얘기를 하는 건지 변전충이라고 하니까 일단 와닿지도 않고요. 예. 그 비대위 자체가 지금 다 도로 친윤인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수준이 그 모양이다. 아무튼 네 분한테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는 깨끗이 비웠습니다. 저도 뭐 거의 다 먹었어. 배불러서. 부산이대인님, 김유정 의원님 영식이 좀 덜어주세요. 아니, 아닙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드리려고 먹었습니다. 지금 하는 참이에요. 많이 먹었습니다. 어우, 몇 개 더 주세요. 김종국 원장님이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드셨네. 주세요. 정어리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전화 주문이 폭발 중이라서 더 드세요. 모든 회선이 불통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이 올라오는데 와사비도 안 된 네 분이 너무 맛있게 드셨나 봐요. 저의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런 것 같은데. 저의 빌드업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전화 주문이 폭주 중이라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계속 뭐 다른 그 링크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초보님, 저는 11세트 주문해서 지인들께 선물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아니 진짜 잘하셨어요. 예. 아니 참치 잘 안 먹는 제가 먹어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네.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주 최고의 선물이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몇 g이나 된 거예요? 혹시 그 포장이 400g이었나요, 아까? 500g. 500g이라고. 네. 500g을 몇 명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지금 제가 혼자 200g, 500g 다 먹은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예. 500g은 혼자 못 드시죠. 못 먹어요? 예. 그럼 500g 주문하면은 한 가족이 이렇게 좀 먹을 수도 있고 그런가? 성인 3명이서 성인 3명이서? 소주 서너 병 먹기엔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오, 그래요? 예. 맞네. 얼큰하게 취할 정도면 아니, 좋은 것 같습니다. 소고기 한 근이 600g이니까요. 예. 그 정도 생각하면 그렇군요. 얼추 좋을 것 근데 같아요. 부위별로 이렇게 있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부위별로 한 서너 부위가 이렇게 있는 건데 부위마다 맛도 다르고요. 귀한 거라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패널이시고 500g 2, 3인분 예, 그렇죠. 많이 드시면. 장어리 TV 하면서 이렇게 먹방은 또 처음이라서 저도 처음인데 일기 쓰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좋게 봐주세요. 무슨 뭐 정치일번지에서 먹방을 하냐 막 그런. 근데 정말 고마운 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 좋아하는 분들만 아니 정말 그 뭐 이렇게 먹으면서 하냐 이렇게 좀 싫어하는 말씀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다. 사과하려고 그랬더니 한 분도 안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요. 예. 제가 댓글을 보니까 하태령 선생님인가 여기 단추가 하나 없다고. 근데 하나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단추 그래서 야 놀랍다 이것까지 다 보시는구나. 그럼요.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럼요. 네.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욱 원장님 저 얼굴이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어떻다 막 이런 것들도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뭐. 안 좋아졌나요? 아니
지난주에 조금 피곤해 보인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아, 제가요? 예, 근데 뭐 지난주에 무슨 일 있으셨나? 제가 피곤할 일은 별로 없고요. 제가 앵커님한테 너무 잘못하니까 그때 좀 왜? 너무 뭘 미안해서 잘못했어요? 매주 와서 깐죽깐죽대고 징징대고 아이, 그게 김정욱 원장님 매력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자리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 작살납니다. 아, 이분은 또 이렇게 또 즐겁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김건희, 이상민, 이거는 이제 우리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또 다음 주에 다 나오겠죠. 끝으로 짧게 그것만 한번 네 분들 오늘 맛있는 거 드셨으니까 지난번에 이병철 변호사 제가 이제 하도 그 예측을 잘하시고 잘 맞추고 그러셔가지고 시대 예언가라고 제가 철스터라 담수라고 붙여줬는데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윤석열이 다음 주 수요일 날 구속될 거라고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일 조사 받으러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곧바로 영장 칠 것 같기도 한데 김영남 의원님 윤석열이 언제쯤 구속될 것 같습니까? 한번 그거 한번 오늘 아니, 맞춰보고 갑시다. 수요일 날 구속된다는 얘기는 토요일 날 내일 조사하고 바로 영장을 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대략 스케줄이 그렇게 되면 이제 영장 재판 날짜가 토요일 날 해서 기록 꾸며서 일요일 날 법원에 접수하면 대략 이제 화요일 뭐 이쯤 잡히거든요. 저는 7월 중으로는 구속될 것 같아요. 7월 중 다음 주가 아니고. 네, 7월 중으로는. 근데 다음 주에 구속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타율이 사실은 그렇게 별로 높지는 않았어요. 박영식 앵커님이 타율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지난주와 이제 결론은 비슷한데 일단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뭐 물론 윤석열의 조사와 수사가 매주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윤석열 측 변호인이 특검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라면서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게 이첩이냐 인계냐 이걸 두고 시비를 걸었더군요. 계속 절차를 가지고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윤석열과 특검의 어떤 뭐 기싸움 같지도 않은 이 기싸움, 즉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을 요리하는데 좀 여유를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어제 오늘 부르는 이제 이런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땐 수사의 속도가 내는 것은 맞는데 윤석열 구속을 그리 막 굉장한 어떤 급선무로 두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버팅겨 보면 버팅겨 봐라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김건희 특검의 그 몇 가지의 혐의가 어느 정도 수사 진척이 다 마무리가 된 사안이 있고 실제 오늘 보도를 또 보니까 유경옥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아예 그냥 초기화시키다가 걸려버렸더라고요. 살짝 보는 척하면서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휴대폰을 보다가 그냥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예. 이런 증거인멸의 상황이 아예 그냥 걸려버렸으니까 지금 김건희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훨씬 더 많이 진척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윤석열의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라도 김건희의 구속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김건희 구속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김건희 먼저? 김건희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요? 저는 거기다가 장모 최은순까지 얹어서 예, 구속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일단 구속시켜놓고 일을 해야지 너무 이 수사할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건수들이. 내란 11건, 김건희 16건 이렇기 때문에 차이병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3명은 일단 확보해놓고 수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욱 원장님은요? 뭐 저는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미 다음 주쯤 할 거. 다음 주라고 그러셨나요? 다음 주쯤 제가 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더 끌고 가게 되면 사건의 본질과 다른 문제, 그러니까 신랑이 같은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특검도 수사를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여론이 올라올 수가 있어서 다음 주 중에 그 구속이 될 거라, 그러니까 신청을 할 거라 생각이 들고 김건희하도 제가 그때 편차를 둘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유사하게 하진 않을 거다. 그러면 저는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시차를 두고 김건희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 쪽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 주
중에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두고 보도록 하십시다. 부산이 대인님, 김용남 의원님은 타율은 낮아도 홈런 타자입니다. 슬러거. 중요한 건 맞췄어요. OPS가 높은 타자신 거죠.